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은 시장이 엄청나게 와리와리합니다. 뭔가 어수선하고, 또 업종별로도 올라가는 섹터, 내려가는 섹터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까지 한번 제가 체크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보면요. 어제 제가 거의 46분을 떠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전지, 뭐 바이오, 반도체 등등등 개별 장세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략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지난주부터 얘기 들었어요. 이번 주 수요일, 그 어제죠. 어제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라고 했죠? 다음 주 초반까지. 그때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좀 흔들릴 여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또 어제도 흔들렸지만 오늘까지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게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3분기 마감이 다음 주 목요일이거든요. 둘째 주 목요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포지션 정리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어제까지도 2.5조 가량의 매조 포지션이 좀 구축이 됐었는데 요게 뭐 수치상으로는 정리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을 흔들면서 또 포지션을 바꿔가는 그런 흐름이 있을 거거든요. 어제나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좀 경계감을 펼쳐서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또 어제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좀 빠졌어요. 주로 애플 3.5% 빠졌고 엔비디아가 3%대 하락을 만들면서 미국 시장 좀 하방 압력을 만들었고 지금 미국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긴 합니다. 9월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많이 올랐었잖아요. 올랐다가 뭐 8월에 눌렸지만 다시 반등도 꽤나 좀 진하게 잘 해줬고 이제 FOMC가 다음 주, 즉 다음 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FOMC 시장의 기업의 가치 이런 걸 산정하기보다는 이렇게 이벤트에 조금 경계감을 드러내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좀 연속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 그래서 뭐 애플이 빠진 이유는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 이제 나랏일 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아이폰을 공식적으로 좀 사용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완전 공산당 체제로 그 아이폰 아예 제재해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 중국 드라마 보면요. 젊은 층, 그리고 회사원들, 이렇게 좀 트렌드함을 가지고 있는 층들은 우리나라랑 같습니다. 아이폰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걸 조금 노출도 안 시키고 억누르겠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그 매출 우려감 이런 게 좀 붙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이제 마진율 감소 이런 게 조금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집으로도 이야기 드렸지만 테슬라에서 계속해서 LFP 전지를 선택함으로써 차량 원가는 낮추고 판매가도 조금 낮추면서 이제 그 치킨 게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 모델 3 신형이요. 하이랜드라고 하는데 요거 가격이 지금 3천만 원 후반대에서 4천만 원 초반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전망은 350km를 달릴 수 있다. 근데 이제 LFP 배터리 이거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제작한 거. 근데 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500km까지 나올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만약에 3천만 원 후반에서 4천만 원 초반 사이로 가격이 형성되는데 500km 정도의 주행 거리를 확보한다. 그러면 이거 모델 3 대박이거든요.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보일 것 같다. 가격 경쟁에서 테슬라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뭐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마진율 감소, 그러니까 이 영업 이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밸류를 좀 낮추겠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빠진 것도 있지만 사실 이면에는 어제 뉴스에서 좀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전기차 시장 이거 쓸데없는 정책이라고 요거 지금 내가 없애버릴 거라고 막 이렇게 윽박을 지르고 있죠. 여기 보시면 요렇게 어쨌든 요런 그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의 이런 대변하는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분은 진짜 한다면 하거든요. 진짜로 싸우자면 싸웁니다. 특히 중국이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온리 퍼스트 아메리카이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를 계속해서 진행할 겁니다. 중국도 트럼프가 되면 더 끔찍하거든요. 지금 바이든이 뭐 때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때리는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진짜로 이 전기차 정책 그냥 무산시켜 놓고서 바로 그냥 때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요소에 대한 우려감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만약 테슬라를 나보고 매수하라 한다. 그럼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군요. 지금 이제 미 대선이 이제 앞으로 약 1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가는 동안에도 트럼프 노이즈가 계속해서 좀 전기차 시장에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전기차 성장하는 거는 막을 수 없겠지만 이렇게 과열이 나올 때마다 야 전기차 이러면서 쿵 누르고 이런 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세를 보인 건 맞는데요. 위기설까지는 아니에요. 막 뭐 9월 폭락설 막 이런 거인데요. 저는 그냥 9월에 좀 조정 구간이다. 이 정도 이상으로 좀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하거든요. 지난해랑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추석 연휴를 끼고 이때 어떠한 돌발 악재가 나올까?
요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요. 이건 뇌피셜적인 거고요. 노출되어 있는 FOMC라든가 네마니아의 날 요런 거는 그다지 그냥 뭐 무난하게 조정 정도 그냥 툭 눌렀다 다시 땡기는 이런 흐름이 좀 연속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3부 시조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서 코스피의 쪽 우호적이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그냥 적당한 흔들기가 나오면서 좀 좋은 시세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결국에는 선별적으로 업종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렇게 그때부터 다음 주 초까지 하방 압력 받는 거 오늘 아침에도 남겨드린 겁니다. 아침에도 얘기 드렸어요. 당연히 눌린 게 맞아요.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 정리하는 구간이 필요하다. 이거 어제 정도로는 안 됩니다. 오늘 정도 같이 나와야 되고 오늘 같은 게 뭐 한 번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루 정도 한 번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식이 뭐 이렇게 흔들기가 될지 아니면 진짜로 원웨이로 쭉 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걸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상승 제한은 다다음 주에 있을 FOMC. 근데 여기서 좋은 건 미국 시장이 지금 오르다가 살짝 눌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눌린 폭에서도 반등이 약해요. 그래 놓고서 이제 추세 안에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있는데 연준이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그냥 너네 너무 오바만 하지 마. 적당히 오르는 건 용인을 할게.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이제 시장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적당히 해준다고 하면은 공격적인 연준의 포지션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다음 주까지 시장이 너무 세버리면 연준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야, 금리 인상할 거야, 우리. 11월만 하는 게 아니라 12월에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하면 시장 또 가다가 쿵 눌리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무난하게 가다가 FOMC 끝내고, 야, 그래도 지금 이제 슬슬 금리 인상 끝내도 될 것 같은데, 금리 인상 요 정도 좀,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좀 추이를 지켜볼게. 이 정도 메시지만 보여줘도. 시장이 안도하면서 다시 한번 랠리를 무난하게 이어가지 않을까. 즉, 가열시키지 마. 오버하지 마. 엔비디아, 너 너무 많이 올랐어. 저 쉬었다가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오렴.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시장에서 주는 메시지가. 그래서 당장은 답답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좀 더 탄력적인 뭔가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다. 연말로 갈수록.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구간이 조금 잘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오늘 좀 브리핑이 길어가지고 두 개로 쪼갰는데 지금은 결국에는 전략이 두 가지예요. 지수 연동. 이거 시장이 박스권에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테마 섹터. 어제랑 같은 얘기. 2차 전지 후발. 그리고 IT, 바이오. 이런 식으로 나눠 드렸잖아요. 테마에서는 뭐 로봇, 원전, 풍력 이런 거 에너지 관련주. 오늘 또 석유 화학주가 강했죠. 이런 것도 있고 리오프닝 중국 관련주. 요것도 이제 테마로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는 뭐 코로나 테마 이런 것도 뭐 테마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는 뭐 어제 원격 의료도 조금 움직였습니다. 등등등등. 이런 테마 섹터. 지수가 빠질 때 강할 수 있는 섹터도 포트폴리오에 조금 2, 30% 정도 좀 배치를 해놓으면은 뭐 지금 로봇이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좀 올랐을 때 좀 로봇이 더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로봇이 끝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제 생각에 로봇이 오늘 정도면 적당히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중국 관련 리오프닝 관련주라던가 아니면 에너지 관련주 아니면 뭐 진짜 미국에서는 코로나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피롤라. 그래서 요고발 아니면 요거 진단키트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현재. 그래서 요런 거 테마 잡힐 수 있고 그거 이외에는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에는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 수요일에는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후반부터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까지 일부 에코프로를 제외한 2차전지 후발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특히 전해액 뭐 동환기업 이런 애들이 강세를 보였죠. 이런 식으로 얘네끼리도 뭐다? 순환매가 돌아간다. 물론 테마 안에서도 그렇게 돌 거고 지수가 올라갈 땐 또 이렇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오늘 어땠나요? 오늘은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를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얘네끼리 돌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종합지수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한 가지 섹터 놓고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 지치면 안 돼요. 결국에는 큰 시세가 나오는 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은근슬쩍 저점을 높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힘을 모아서 뭐가 된다? 추세 전환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전 아침 일찍 딱 보더니 아프리카 TV를 전량 매도했어요. 요거 82,200원에 저희가 잡았었는데 이거 200일선 매매를 철저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91,800원 여기에서 팔았는데 대충 뭐 한 15%? 이 정도는 챙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판 이유가 사실 더 보고 싶었는데 종합지수가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기도 하고 현금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현금 확보가 좀 목적이었고 왜냐면 다음 주까지 좀 힘들 것 같아서 혹시 모르는 리스크 대비. 근데 무엇보다 판 이유는 이겁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
아니 어제도 리포트를 냈는데 같은 리포트를 오늘 아침에 또 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물량 던지려나 보다. 이거 기간 리포트가 나올 때는 던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발로 오늘 92,600원인가 여기까지 좀 갔던 것 같은데 요거 보고서 이제 올렸다가 이렇게 횡보하고 있길래 아 이건 아니다 이거 팔자 하고 제가 이제 던진 거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매매하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 보였는데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많이 흔들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은 저는 조금 미국 시장 선물이 올라가면서 좀 도와주지 않을까 했는데 보면은 이렇게 미선물이 우리 장중에도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흐름이 아마 우리 시장이 같이 중복돼서 어제 시장과 요거 플러스 요거까지 다 합쳐가지고 우리 시장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미국이 또 좋은 흐름 보이면은 내일 오히려 우리 시장에서 좀 알아 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테크가 우리 시장에서 강했는데 요런 것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좀 안 좋았는데 우리 시장에서 오히려 반도체가 반등해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좀 강했구나 뭐 이런 좀 심증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공포지수 보면은 뭐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쉬는 흐름 보였잖아요. 얘가 지금 안 빠져요. 여기서 더 안 밀리거든요. 3,500만 원에서. 얘가 뭐라고 했죠? 바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대변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얘가 안 빠진다는 건요, 시장에 큰 하락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시장이 막 2,400 가고 2,500 깨고 이러려면 얘가 이미 벌써 3,200만원, 3,000만원 여기까지 가 있어야 되거든요. 얘가 먼저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거는 시장의 조정폭이 뭐 엄청 클 것 같지 않다. 우리 시장에서도 그냥 뭐 하방 포지션에 대한 정리, 뭐 요 정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FOMC, 연준 위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우리 좀 이쁘게 봐주세요. 증시 좀 가게 줍시다. 우리 과열 안 할게요. 적당히 가겠습니다. 이런 시그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뭐 국채금리 오고, 근데 신경 쓰이는 건 여전히 유가입니다. 유가. 이게 지금 러시아랑 사우디랑 연말까지 이제 감산을 계속해서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한 유가 리스크가 계속 생길 것 같은데, 일단 무난하게 90달러는 돌파할 것 같고, 이게 90달러 넘어가서부터는 조금 위험해지거든요. 시장 자체가. 증시에 좀 압력이 될 수 있어가지고 경기 위축이 돼 버리니까. 사실 근데 유가가 오르면은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또 마음대로 고금리를 계속해서 못 때립니다. 왜냐면 이거 금리까지 높은데 유가까지 높아져 버리면 재수 없으면 경기 침체 그냥 제대로 빠바방 맞거든요. 물론 이것 때문에 또 인플레 이렇게 치솟을 수 있는데 이거는 유가 반 인플레가 상승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 잠깐 지표 치솟는다고 막 금리 스트레스 강하게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통은 한 75달러에서 뭐 85달러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밴딩으로 보는 거고 90달러까지는 아 좀 약간 지금과 같은 그 우려감 이 정도인데 만약에 90달러를 돌파해가지고 뭐 95달러 특히 100달러 넘어가면은 시장 한번 쿵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쿵 해봤자 이때쯤 가면은 이제 뭐라고 했죠?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뭐 좋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딱 생각나죠. 영웅놀이 좋아한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는 뭐 비축류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이거 비축류도 한번 풀어볼 거고 그리고 바이든이 바로 또 사우디 가겠죠. 사우디 가가지고 야 내가 영웅이다. 내가 오펙이랑 한번 쇼부 좀 쳐볼게. 빈살만이랑 내가 얘기 좀 해볼게. 예전에도 이런 쇼맨십을 보였거든요. 이런 것 좀 하러 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 금리 인상 퍼센티지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당장에 근데 증시는 좀 아플 겁니다. 아플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오늘 수급 보면 뭐 개인 일색이었고 이 미친 기관이 우리나라 시장을 계속 조금 얘네가 좀 얄미워요. 좀 우리가 올라갈 때 지네가 차익하면은 이거 외국인이 받아주면서 좀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고 맨날 분위기 안 좋을 때 시장에서 악재 요소 이런 거 나오면 먼저 도망쳐버려. 그러니까 더 시장이 하방 압력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기관이 진짜 지네 살겠는 건 알겠는데 아주 얌시럽습니다. 좀 너무 좀 투자 의식이 없는 게 아닌가, 투기성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코스닥이 나름 좀 진하게 눌렸고 어제에 비해서 그리고 코스피도 마지막에 조금 땡기긴 했는데 그래도 좀 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은 특이한 건 없고 그냥 반도체가 좀 강했다 이런 느낌 정도 그 별도는 없고 그냥 이제 무난무난 지수대로 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반도체 강세를 대변해 주었죠. 그래가지고 오늘 전광판을 한번 대충 보면요. 오늘 로봇주가 이렇게 강했는데 보면 윗골이 엄청 많이 달았잖아요. 얘 이게 시총 작아요. 천 몇백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유진 로봇이 조금 모멘텀 받아서 어제에 서 강세 보였는데 로봇이 제가 예전에는 이거 수급을 보고서 어 이랬다가 그다음에 여러분 로봇이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수급 보고서. 근데 오늘은 달라요. 이 정도면 로봇이 이제 세면은 내일 아침 좀 힘쓰고 죽을 가능성이 높다. 내일 아침에 또 힘도 못 쓰고 죽을 가능성도 높다. 충분히 좀 이 두산 로봇 상장에 대한 거 그리고 하나 로봇 출격 이런 것까지 이 로봇의 모멘텀을 조금 충분히 빨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 무엇보다 또 이제 AI도 눌렸거든요. AI도 솔트로스가 좀 강세에 보였다가 지금 눌렸기 때문에 얘도 이제 힘쓸 만큼 좀 힘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테마를 준비하기 위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오늘 세게 눌렸는데 요거 아마 로봇에서 수급 빠지면은 요런 쪽
그리고 뭐 원격 진료, 방산도 지금 모멘텀이 있었거든요, 어제. 근데 오늘 좀 밀린 게 좀 의아했습니다. 쉴 만큼 쉬고 실적도 나올 만큼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쉬네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얘네랑 이제 뭐 에너지 관련주, 이게 에너지 이런 애들 좀 모멘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석유화학 관련주 오늘 좀 튀었죠. 그러면서 로봇에서 빠진 수급이 오늘은 좀 이쪽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쪽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테마주 쪽으로 시장이 만약에 눌린다면, 눌리거나 횡보하면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겠고, 로봇의 수급이. 그게 아니라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오늘 또 이제 주도주는 어쨌든 반도체였잖아요. 이 반도체 수급이 다시 한번 여기 2차 전지나 아니면은 여기 게임 엔터 요쪽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계속해서 그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가 박살이 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 들었던 대로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면 다른 2차 전지 후발주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했는데 2차 전지 후발주가 나름대로 좀 생겼었거든요. 뭐 장비라던가 이런 애들 안 빠졌었어요. 그리고 전액이나 뭐 동박 분리막 이런 애들 안 빠졌었는데 오늘은 다 같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빠졌어요. 2차 전지도.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좀 2차 전지가 트럼프나 아니면 테슬라 이런 전기차 수요의 위축을 좀 몸소 막고 있다. 또 현대차도 일부 물량에 대해서 3분기에 좀 물량 좀 줄여달라 막 이런 얘기고 여기서 좀 전기차가 좀 안 팔리는 분위기를 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확대는 될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는. 그래서 좋은 가격이 다가올수록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좀 예런 애들은 아직도 조금 불안불안하죠. 그리고 LNF가 좀 신저가를 만들었는데 아직은 저는 한 10% 정도 더 빠지면 좀 좋은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도 뭐 싸긴 한데 기업 가치로만 보면은 뭐 이렇게 움직임을 봐서는 개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게 있고 오늘 또 이제 포스코 그룹주도 살짝 밀리는 모습 보였고요. 다만 이제 포스코 DX가 꼭지를 만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위에서 꼬드기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건 바이오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바이오 보면은 이렇게 AI 바이오가 좀 대세였거든요. 그래서 이 AI 바이오랑 최근에 강했던 이런 종목들 그래서 AI, 치매 이런 쪽이 좀 오늘 1차 시세를 좀 마무리하는 분위기 만들었는데 그 기준이 일단 루닛이 올라주긴 했는데 그래도 있고 있더라고요. 상한가 만들고 뭐 뷰노나 JLK 이런 애들이 좀 밀렸고 어쨌든 뭐 눌렸다가 뭐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얘네는 하도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정확한 건 AI 진단 의료 말고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 봐서는 이 보로노이가 좀 상징적이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좀 가던 종목이 얘가 아침에 거의 신고가를 갔다 왔습니다. 신고가 13%까지 갔다 왔는데 마이너스 11%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변동폭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꽂은 게 여기서 만약에 꼭다리 잡았으면 하루 만에 거의 하한가 맞은 거예요. 26% 정도 맞았으니까. 이게 좀 다시 말아올리기 좀 힘들 것 같고 얘가 왜냐면은 그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상증자 이제 납기가 청약일이 그저께였어요. 그 청약이 끝났으니까 이제 13일 다음 주에 이제 납기일인데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좀 핸들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시세보다는 무상증자 권리락까지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때는 좀 단기 고점이 좀 나오고 눌렸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가치 찾으러 뭐 겨울이나 이때 좀 다시 내릴 이어질지 그런 것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좀 대비가 되는 게 이쪽이 좀 어제도 강했잖아요. 근데 얘네가 놀았어요. 어제 보면은 이렇게 얘는 그래도 잘 버틴 모습. 그리고 틈틈이 좀 빨간불도 보이죠. 그리고 오늘 알테오젠이 4% 넘게 올랐었고 네오켄바이오가 8%를 갔다 왔습니다. 이런 게 좀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상위 바이오 쪽으로 조금 이제 수급이 매기가 쏠릴 수 있다. 이렇게 테마적인 그런 뭐 치매, 당뇨, 비만 얘가 솔직히 다 테마잖아요. 뭐그 어떤 연구 가시성이 없어요. 지금 그 너무 초기에 있는 그런 치료제 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있고, 그리고 AI 바이오, 요런 쪽에서 이제 약간 시총 상위, 진짜로 약간 항암, 그리고 신약, 요런 거 하는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지 않을까, 뭐 플랫폼이라던가, 요런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 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요쪽을 더 보기 때문에, 왜냐면 얘네는 데이터 나올 애들이 많아요. 그렇고, 얘네는 진짜 말 그대로 테마였거든요. 또 뭐였냐면, 얘네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시총이 작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주도장에서 이 시총 큰 종목까지는 같이 못 갔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가 빠지고 있잖아요. 제가 알테오젠이나 HAB나 셀트리온이 가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얘네가 큰 시세를 내려면 결국에 2차 전지 상위주가 빠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돈이 빠져야 이런 시총 상위주 쪽으로 돈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약간 그런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빠져나와서 코스피 쪽으로 일단 한 차례 들어가고요. 코스피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시총이 큰 알테오젠이나 HLB, 셀트리온 그룹 쪽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개선이 많이 되지 않을까 힘이 받아서 시세가 좀 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조금 보고 싶습니다. 어제 얘기 드린 게 가설이었는데 실제로 좀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일단 차트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동안 급발진해서 단기성으로 실세를 냈던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 당뇨, AI 이런 애들은 좀 따라붙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이젠
이제는 한풀 꺾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니너스 이런 것도 좀 유심히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위기가 여기서 업사이드 열기에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얘는 괜찮은데 이 다른 섹터가 조금 이제 걸리는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를 못 들어갔어요. 근데 얘네도 만약에 뭐 적당히 빠져주고 얘네가 횡보만 치는 그런 흐름만 나와도 요런 애들이 뭐 얼마큼 늘릴지 모르겠지만 좋은 구간이라면 한번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기술적 제형이에요. 사실 얘네가 뭐 AI 바이오 한다고 뭐 엄청 가시성 있다 이렇게 안 느끼거든요. 저는 오히려 진짜 항암, 플랫폼, 면역세포, 뭐 상위 제약주 뭐 이런 게 좀 메리트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그리고 뭐 풍력주는 진짜 막 미친 듯이 빠지네요. 태양광이랑 와 진짜 신기롭게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완전 그냥 시장 빠지니까 갈 거 없어가지고 붙은 것 같아요. 그거 딱히 이유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왜 움직였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반도체가 역시 강했는데 수급을 보면 뭐 한미반도체 이런 거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오늘 STI 정도는 강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좀 눌림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전통 소구 장비, 테스 증책 장비하죠. 이렇게 D램 관련주, 삼성전자 관련된 D램 관련주를 제가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조금 오늘 시세를 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거 뭐 SSD 껍데기 요거 만드는데 한양 디지텍이 이런 것까지도 오늘 시세를 조금 내면서 버텨준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후궁정 패키징 다 괜찮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소재인데 오늘은 소재가 좀 약했는데 결국 하나만 띠나고 동진 뭐 이런 애도 오늘 잘 버텨줬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오늘 좀 괜찮았고 디델5 얘네는 어제 좀 급락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뭐 특별하게 반도체에서도 그냥 저는 지금도 삼성전자 그 D램 업황 개선에 따른 수혜주 요런 게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메모리 쪽보다는. HBM은 아직 뜨겁기는 한데 저는 이쪽은 일단 지금은 패싱하고 싶어요. 뭐 포트 하나 넣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주가 위치가 여간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조선해운 이런 것도 좀 올해는 넘길 것 같고 원격으로도 지금은 별로 할 구간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넘기고 싶고 에너지주 이런 거 조금 이제 지켜볼 만 하거든요. 방산주 이런 거. 그리고 리오프닝에서 뭐 중국 관련주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는 조금 눌림이 필요하다. 눌리면 좀 메리트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이 물폭탄을 뒤에 하나 얹어놓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이 언제 물폭탄 빵 하고 터뜨릴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고요. 제가 오늘 밴딩을 미리 잡아왔습니다. 일단은 2600을 제가 강조했죠. 여기를 넘어서면은 이제 도망가는 시장이 나올 것이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하루는 넘겨줬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터치라도 해줬기 때문에 요 전저점을 깰 것 같진 않다. 눌리더라도 여기 정도. 진짜 세게 눌리면 여긴데 글쎄요 여기까지 올까요? 그건 좀 물음표입니다. 올 수도 있지만 물음표고 제가 본 건 뭐 반등이 나왔다가도 눌려도 여기 정도 요 선에서 한 2520선이거든요. 요 선에서 좀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하락세를 그래놓고 이제 갈 때 만약에 2600을 안착을 시킨다면 그때는 도망가는 장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강하고 세게. 그래서 요번 9월 달에 진짜 10월 달 이후에 큰 랠리를 만들기 위한 큰 랠리를 만들기 위한 좀 이런 흔들기 작업. 뭐 여기서 올렸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한번 우리가 너무 막 하나하나 다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어쨌든 뭐 21이랑 120선 잘 지지해줬네요. 그래서 뭐 반등이라도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9월에 진짜 재료들이 나올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나올 재료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아 이날 우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움직인 거 어제랑 오늘까지 보니까 내일 반등 한번 하더라도 11일, 10일 오전까지 13일은 아닌 것 같고 14일이랑 요 정도에서 또 흔들기가 좀 한번 더 나올 수 있다. 아무튼 이 주간에 요 주간에 한번 흔들기 나올 것 같거든요. 하루는 하루 그냥 하루 정도 오늘보다 진하거나 오늘만큼 최소한 오늘만큼 뭐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때 FMC 있어요. 요게 FMC입니다. 요거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흔들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선 이제 선물로서 동실만기 끝나자마자 15일이나 여기 구간에서 경계감을 한번 또 시장을 하루 흔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FOMC까지는 하루는 흔들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좋은 거는 지금 눌려있는 상태에서 반등하고서 흔들리면 어차피 그 자리거든요. 요런 게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예측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FOMC 끝나면은 어쨌든 결과가 어떻든 공격적이든 뭐 시기든 뭐 시장이 당일날 흔들리더라도 불확실성 해소로 좀 이렇게 랠리를 좀 당분간 만들다가 이제 화요일, 수요일은 얼음하겠죠. 총련 앞두고 심지어 10월 2일날 이제 대체 공휴일 되면서 또 시장이 또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목, 금, 월, 화까지 4일 연속 쉬고 한 방에 수요일날 반영하기 때문에 요때는 조금 이제 얼음 시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진짜 세면은 뭐 26일 아침 정도까지 셀려나 그리고 나서 경계감이 좀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줄줄이 산적이에요. 그렇게 막 좀 좋아 보이는 날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요런 장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은요. 그러니까 뭐 굳이 한다고 하면은 뭐 반등했다가 뭐 이렇게 죽었다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10월 달 거고 여기까지 9월의 흐름을 그냥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좀 예측을 해가지고 오를 때 좋은 거, 내릴 때 좋은 거 이런 걸 두 가지를 같이 좀 우리가 내재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2580 요 구간을 넘어줬기 때문에 전 여기는 깬다고 생각을 일단 안 하고 있어요. 깨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냥 조정이 나와도 그 다음에 뭐 여기 정도까지 왔다가 그럼 이제 짝꿍댕이 쌈바닥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날리는 거죠. 여기 갈 때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그 다음에 팍 쏠 것 같거든요. 3분기 실적 가셔야 될 때. 그래가지고 10월달 되면 쫓고 없고 이번 달만 좀 여러분이 대응의 영역에서 잘만 하면은 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뭐 지금 테마 섹터라던가 이런 거 세팅이 돼 있겠죠. 요거라던가 아니면 뭐 아까 전에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여기서 혹시라도 들고 있는 것 중에 급등이 나온다면은 이 나머지 섹터에서 좀 가격 좋은 놈들 있잖아요. 이쪽으로 뿌려줘가지고 또 여기다가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볼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진짜 좋은 시장이 왔을 때 큰 시세를 한번 잡아볼 수 있게. 지금은 큰 시세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시세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계속해서 세팅만 좀 부지런히 이번 달엔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저 이렇게 좀 의견을 남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빠져봤자 아마 여기 정도지 않을까. 이게 지금 889포인트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이걸 그 밴딩 계산을 퀀트적으로 하고 또 이제 피보나치로 다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정도면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에코프로 지금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에코프로 더 빠지면 이제 패닉셀링 같은 거 이제 하나 만들어줘 쭉 한번 빼면은 아 그래도 종가상 여기는 지켜주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지금 지수단에는 많이 빠져봤자 마이너스 2%? 요 정도 못 버틸까요? 여러분 한 번만 맞으면 돼요. 너무 좋을 거 없습니다. 뭐 만약에 900p 또 상징적으로 버텨줄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가 뭐 반등 내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내일 금요일이니까 반등했다 오후에 이게 좀 밀리고 다음 주에 해가지고 쿵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좀 반등 시도하다가 다시 FOMC 때는 쿵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좀 코스닥은 저는 박스권 아닐까? 왜냐면 2차전지가 다시 슈퍼랠리를 만들 것 같지 않거든요. 양극재 관련주가. 그러면 2차전지 시총 상위주를 보면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얘네가. 시총이 정말 크기 때문에 지금 빠졌는데도 55조네요. 근데 지금 이런 걸 보면은 얘네 보면 불과 3이나 뭐 이런 거 보면 8조, 7조 그리고 6위 JYP부터는 이제 3조 대 들어가요. 6위 그룹이 10개가 있어야지 얘네 한 개랑 비견할 수 있다고요. 이런 거 JYP 20개 정도 있어야지 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좀 비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지금 어쨌든 시장의 그 급등락은 이 에코프로 형제가 아직도 계속해서 끌고 가고 마실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고 와 오늘 전 지금 봤는데 포스코딕스가 4위고 LNF가 밀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아니 LNF가 와 그냥 5위로 떨어져 버렸네. 야 이게 참 말이 되나? 좀 어이가 없네요 이거 보면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와 3조 8천 이것도 대단하네요. 아무튼 이런 게 좀 있다 이런 흐름들이.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에서 이렇게 대학바이오 업종을 보면 제가 이렇게 이미 좀 정신없죠 여러분 그건 아는데 보면은 이 구간에서 대학바이오가 밀릴 때 이렇게 반도체가 강세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중순이 이제 이 랠리 때인데 이 랠리 때는 또 나름 같이 가져요. 근데 어쨌든 반도체가 더 셌거든요.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점을 갱신했는데 얘는 그냥 또 떨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거는 이 반등 날치 한 번에 못 간다. 왜? 요거 일단 개인들 패닉 만들려고 죽이게 한 거다. 멘붕 나가게 하려고. 그래서 요거 반등 나온 다음에 요 물량 소화해야 돼요. 라면서 찔러 누를 거다라고 했는데 찔러 눌렀죠. 그리고 올라와서 여기서 매물 소화 잘했습니다. 근데 요게 소화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요게 되게 진하다고 했어요. 심지어 여기까지도 중복돼 있거든요. 여기서 또 제약바이오가 기대감이 팽배했어요. 5월달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한 번에 절대 못 뚫는다. 뚫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 드는 게 눌렸다가 요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어떻게 아무튼 요 구간에서 좀 흔들기가 많이 나올 거다. 근데 지금 충분히 여기서 이거 나한테 패닉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막 계속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또 오늘 또 여기 8,250포인트까지 갔거든요. 나름 고점 대비해서 3%를 눌렀어요. 제약바이오도. 고점에서 잡았으면 여기서 종합지수로 3% 얻어맞은 거라고. 그러면은 내 종목으로는 한 마이너스 7%는 기본적으로 맞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아프게 맞았다. 그래서 이것도 뭐 여기까지 한번 눌러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눌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뚫어주면 요 박스를 뚫어주면 이제 제약바이오도 한번 강하게 일단은 9,200p 여기까지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것만 날아가도 여러분 계좌가 확 좋아지거든요. 아마 바이오 몰빵이면은 플러스 20%는 날 겁니다. 계좌가. 지금 구간에서 요거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 박스를 제가 보기 단박에 뚫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 달 좀 흔들기가 좀 나오다가 개별 장세 만들다가 좀 뚫을 것 같은데 요거 뚫으려면 결국엔 제가 뭐라고 했죠? 셀트리온, HLB, 알테오젠 얘네가 힘을 써줘야 돼요. 얘네가 시총 사기주기 때문에 지금 뭐 매지온도 껴줄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매지온이 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요런 거 좀 지켜볼 수 있겠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제약업종이. 근데 저는 뭐 체감하기에는 보면은
뭐 알테오젠, HLB 이런 애들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또 셀트리온 빠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이렇게 보면 얘네는 시총 상위주가 없습니다. 제약 업종에서 여러분 왜 빠졌냐라고 보면은 여러분 보톡스 관련주가요. 제약 바이오 업종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플러스도 제약이고요. 메디톡스도 제약입니다. 얘네가 시총이 상당히 좀 커요. 그리고 이제 메지온, 오스코텍 얘도 다 제약 업종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제약 업종 있죠. 진단키트.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번외적으로 제약 업종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시총이 높은데 그리고 이렇게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이 친구들이 좀 눌렸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상대적 체감으로 왜 이렇게 지수가 많이 눌리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었고 그동안에 여러분의 시선을 뺏는 이런 1차적인 좋은 시세를 냈던 종목들이 눌렸기 때문에 체감하기가 조금 더 오늘 제약바이오 진짜 많이 눌렸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약바이오도 제가 얘기 드리지만 저는 항상 싫어하는 게 뭐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 추격 매수예요. 추격 매수. 제가 이미 떠 있는 거 사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특히 제약바이오에서 왜냐면 올라갔다가 이렇게도 내려오고 왜냐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다 그냥 날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이게 만약에 80%고 이게 20%라도 요걸로 먹는 거 재미 들렸다가 잘못해서 이거 맞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물타기하고 뭐하고 하다가 보면 비중 커지고 고사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따라가는 거 되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까지 제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언급 드려봤고 오늘 시장 흐름 보면은 반도체가 갭으로 눌렸다가 단박에 당겨가지고 뭐 흔들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강세를 유지해서 만들었다. 제약바이오는 아침에 빵 띄우고 그 다음에 이거 근데 요거 보면은 내가 보기엔 보로노이가 지표예요. 보로노이가 지표인데 얘가 지금 아침에 플러스 13.6%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랬다가 종가에는 마이너스 12%까지 찍혔다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7%로 끝난 건데 요런 친구가 상징적으로 올렸다가 이제 죽는 그런 시그널이 보였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아침에는 뭐 2차 전지도 나름의 반등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꼬꾸라진 거고 오늘은 오히려 반도체가 그냥 요수급 다 먹으면서 반등 시도를 했었다. 특히나 종합지수가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좀 반도체 저런 상승이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주도 업종의 하방세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불안한 건 여기서 이제 그냥 무난하게 눌리는 건 괜찮은데 갭으로 이렇게 툭 빠지면 이것 좀 머리 아파질 수 있습니다. 갭으로 빠지면 일단 여기는 무조건 오는 거예요. 좀 잘 버텼으면 좋겠는데 여기서죠.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갭으로 이렇게 딱 60일선을 깨버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혹시라도 여기까지 오면 진짜 좀 아프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좀 제가 얘기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어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요걸 보면요. 종합지수는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박스를 잡아보면. 근데 지금 에코프로는 어떤가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지수로 따지면 여기쯤이에요. 한 118만원?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한 20%를 뱉어내면서 마이너스 20%를 맞는 동안 이거 맞는 마이너스 한 15%? 이 정도 잡을까요? 요거 맞는 동안 다른 섹터에 돈을 뿌려주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뭐 IT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뭐 로봇도 뭐 그 수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양한 섹터 뭐 엔터도 될 수 있고 이런 섹터로 지금 돈이 좀 분산되고 있고 또 2차전지 후발까지. 제가 이걸 이야기 드린 겁니다. 종합지수 대비해 가지고 얘는 밀리는데 종합지수는 횡보해 버려. 그리고 지금도 얘는 만약에 반등을 하는데 종합지수는 그냥 그 에코프로 올라간 만큼 올라가. 그럼 그냥 연동되는 거기. 그랬다가 얘가 또 이렇게 깨져. 종합지수 빠져봤자 또 이 박스에 있어. 그러면 얘가 계속해서 돈을 딴 데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랐다 빠질 때. 그런 거 얘기 들을 수 있겠고. 에코프로는 제가 어제 잠깐 얘기 들었는데 많이 빠지었자 그래도 80만 원? 얘가 그냥 이렇게 안 빠집니다, 여러분. 빠졌다가도 반등했다 이런 식으로 빠지고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질질질 이런 식으로 빠지지 한 번에 바바바바바 이렇게 안 빠져요.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또 오늘 또 지금 이제 반등하려고 얘가 수급이 좀 붙었거든요. 수급이 붙어가지고 네? 이렇게 오늘 외국인도 살짝 붙고 기관도 큰 물량은 아닌데 살짝 붙었습니다. 다른 거 볼 게 아니라 와 그냥 던지는 게 뭐 에코프로 BM에서는 뭐 560억 던지고 뭐 LNF에서 240억 던지고 이럽니다 지금. 한 방에 던질 때만 500억 1000억씩 던져요. 포스코 퓨처인도 막 700억씩 던지네 하루에.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얘네들 지금 일단 신용도 안 될 정도로 개인들이 좋아한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제가 보기엔 좀 물리고 있는 단계에 지금 이르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줬던 뭐 장비주 윤성 FN, CPNT 이런 것도 지금 신용이 막힐 정도로 개인들이 지금 포화 상태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이런 것 조금 우리가 이렇게 2차 전지주에서 검은 딱지 붙어 있는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얘도 PNT도 오를 만큼 많이 올랐거든요. 뭐 실적이 받쳐주긴 하는데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에요. 이거 윤성 FC도 보세요 이거. 꽤나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그 금양 같은 경우가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야 이건 진짜 대단하네요 금양은. 이게 과연 7.5조의 가치가 있는가. 진짜 물음표네요. 와, 아직도 좀 높은 위치에 있고요. 오늘은 뭐
동아기업이나 이런 거 조금 이제 주의 종목도 되고 경고 예고, 뭐 과열 예고 이런 거까지 붙어가지고 못 가고 있고 어제 공시에서 뭐 별다른 얘기가 없다 막 이렇게 좀 밝혔었거든요. 그런 거 있고 다른 섹터도 뭐 입찰률이 전반적으로 다 눌렸다. 뭐 응급제고 뭐 전해기고 불림하기고 동박이고 알박이고 장비고 다 눌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바이오는 확실하게 수급 보면 외국인이 이탈해 줬는데 그 와중에 기관이 차익이 나서는 모습이 또렷했어요. 오스코트 이런 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확실하게 기관이 이쪽에 좀 많이 매도를 쳐놨죠. 이런 거 많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거 테마나 그런 거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쪽에서도 진하게 나왔잖아요. 물량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두 자리로 얘는 뭐 좀 시총이 크니까 뭐 그렇다 치고 HB는 지금 공매도 폭격 계속해서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폭격을 뒤집을 수 있는 재료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네요. 셀티론은 뭐 지금 얼음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은 에코프로비오에서 막 500억씩 주고 사고 팔고 이러는데 뭐 10억, 5억 이게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 없죠. 외국인이 확실히 좀 지금은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좀 던지는 모습이었고 여기서 보시면 기관이 잡아주잖아요. 아까랑 대조적이죠. 아까 전에 기관이 안 잡아줬는데 여기서 기관이 잡아주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여기서 기관이 팔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이제 수급이 조금 시총 상위주 쪽으로 좀 다시 좋아지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요. 실제로 보면은 뭐 한미약품도 이런 구간에서 괜찮았거든요. 보시면 저 구간이 다 괜찮아요. 시총 상위주가. 한미사이언스도 저때 뭐 비만 붙긴 했는데 그런 거 있고 뭐 셀트리온도 이때 좀 괜찮았죠. 그리고 뭐 SK 바이오팜이라던가 아니면은 삼성 바이오 다 저때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강하잖아요. 하늘 바이오팜도 코스피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때 좀 강했다가 지금 눌림인데 제가 보기엔 가는 길입니다. 지금 그냥 여기서 올랐다가 눌렸다가 그냥 다시 갈 거예요. 그 과정에서 눌리는 장세다 이렇게 삼각수렴 하고 있잖아요. 하늘 바이오팜. 하늘 바이오팜으로 보면은 삼각수렴 이제 거의 끝나가네 이거. 이렇게 거의 끝나가잖아요. 여기서 뭐 눌려봤자 눌리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가든지 하겠죠 뭐. 그래서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이런 애들도 지금 200 이상 터치를 했다가 지금 이제 200 이상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요거 이제 금방 말아 올리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항상 이야기 드지만 200 이상 추세를 돌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올렸다가 이제 바로 갔어야 되는데 한 번 또 눌린 거잖아요. 여기 안착만 잘 해주면은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들이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있고 SK 바이오팜 뭐 이런 거 다 나쁘지 않습니다. SK 바사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안 좋죠. 아직도 이격도를 못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얘기 들어보고 있고 홍화 ST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보시면 200일선을 이렇게 하방세를 만들다가 이렇게 돌리면서 처음으로 터치했거든요. 이런 기술적 관점으로는 동아 ST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좋은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저는 동아 ST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이런 친구들도 음, 평소 움직임보다는 좀 급격하게 올랐으니까 이제 쉬어주는 구간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추세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를 오늘 당연히 한번 봐야겠는데요. 로봇츠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딱 키자마자 이러면서 저는 딱 이 움직임 윗골 단거 보고서 못 갈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다가 아니네요. 수급 보니까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의 이런 수급들 움직임을 보면은 아닌데 슬슬 끝나갔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살짝 끝난 것 같은 감이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뭐 얘가 이렌시스 뭐 이거 소형주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따라왔고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유진 로봇이나 뭐 T 로보틱스, 뭐 SPG 이런 데서 지금 매물이 꽤나 진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노란 시그널도 종종 많이 보입니다. 로봇주에서. 그래서 로봇주에서는 좀 여러분이 조심해서 차익할 것이면 차익하고 웬만하면 따라붙을 생각을 하지 말자. 유튜브나 전문가 떠든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뭐 AI 관련주도 제가 약발 좀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요 정도의 흐름이고 미국장까지 마지막 쳐다보면은 그냥 뭐 추세에서 이제 오버하니까는 연주에서 윽박 질러가지고 쭉 한번 뺐죠. 빼놓고서 뭐죠? 지금 올라왔다가 이제 좀 연준이 또 야 이제 증시 또 오버하려고 하네. 반응 너무 센 거 아니야? 그때 살짝 씌워주는 모습.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뭐 빠져봤자 뭐 2% 빠질라나? 그쵸? 빠져봤자 뭐 2.5%그 정도? 그래서 빠질 구가 많이 없습니다. 여기서 빠져도 이건 금방 말아 올려요. 걱정할 게 아닙니다. 지금 죽는 장 아니고 죽을 재료 없어요 지금요. 시장 한 번 더 갈 거고 최소한 금리 동결 요때는 시장을 안 죽일 것 같아요. 요거 말고 왜냐면 이거 금리 동결 때 시장 죽이잖아요. 죽게 냅두면은 금리 날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인플레가 잡히고 있는 인플레 팍 치솟습니다 한 방에. 금리나 하면 지금 그래가지고 금리 동결을 어쨌든 유지를 시키면서 인플레는 지금 후행성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질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갑자기 시장이 빠져버리면은 연준에서 이제 어쨌든 너무 많이 빠지면 부양을 해야 돼요. 갑자기 금리나 전망이 대두가 되면서 또 증시가 반등하겠지만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인플레가 치솟 효과가 나오거든요. 요거 나오지 않게 인플레 계속하려면 금리 동결하면서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 놨다가 금리 인하 요거 전망이 나오면은 처음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 많게는 두 번 할 때까지 좀 강세로 혹시라도 볼 수가 있는데 금리 인하 한다는 거 경기가 안 좋을까 경기 부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연준에선 요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은 경기 지표가 이렇게 좀 돌아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보는 거는 경기 지표가 올라오진 않고 그냥 그대로 다시 바닥에 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금리 인하인데 이거 안 올라와.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쿵 하잖아. 그럼 이제 그때는 지수가 이제 박살나는 거죠. 연준에서 부양하는데도 시장이 못 올라가네? 라는 시그널을 갈게요.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개별 종목들은 또 제 구독자분들 중에 알테오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간단하게 보면은 제가 천운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냐? 이렇게 대세 흐름이 큰 시세로 보면요, 이게 돌려 세우고 있거든요. 지금요,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긴 하락 추세 속에서 이제 여기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200일선 근처에 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베타제 여러분들한테 댓글을 달아드렸거든요. 알테오젠 뜰 때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기회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 들었었거든요. 그것도 오늘 제가 아침에 강세를 볼 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유효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지받는 흐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장 때문에 눌리기는 했지만 지금 보면 기관 외국인도 살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빠져도 얘는 여기 정도에선 쫄짜리 아닙니다. 혹시 깨더라도 금방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항상 얘기 드렸죠. 41,800원 여기. 그래서 여기서 눌릴 때 와 이거 기회 주는데요? 그러면서 이건 진짜 기회다. 좋은 기회를 맞이한다. 뭐 엄청나게 큰 시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 요번에 알테오젠 안 한다고 했잖아요. 업사이드가 올해 엄청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뭘 살지 모르겠으면 알테오젠이다. 왜냐면 좋으니까 기업이. 좋은 기업이니까. 그리고 얘가 한번 가면은 무슨 일 내가지고 20만원 30만원 같이 그걸 모르는 일이죠. 알테오젠인데. 기술이 좋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윗꼬리를 만들었지만 이렇게 실망감 주고 그 다음에 도망가면 또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다. 이번에 갈 때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요거는 한번 깨지 않을까? 여기서 뭐 가는 길에 이렇게 뭐 부딪히면서 이렇게 쑥 내렸다가 다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여기 걸리는 자리는 있지만 걸리더라도 좋은 구간을 만들어내고 한번 이제 좋은 시세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좀 구축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 전에 네오켄바이오도 이제 바닥을 빡빡 끼니까 이제 좀 이런 반등 재료도 없는데 이런 반등 시도했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셀트리온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얘가 나쁘지가 않은데 거래량 보면은 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보는 게 적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점점점. 빠르면 11월 중순이거든요. 왜? 이때 3분기 셀트리온의 실적이 나와요.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분석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제 통화 셀트리온이 되면은 뭐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누가 뭐래도 3분기부터 셀트리온이 상당히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건 일단 찍어 먹어봐야 돼. 어떻게 시장에서 판단할지. 그래서 이제 빠르면 11월 말, 늦으면 12월 초 이때부터 해가지고 통화 섹터로인 출범하면 좋은 시세가 오히려 만들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계속 드리고 있다는 거. 지금도 뭐 나쁘지 않다. 그냥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적절한 우상향을 좀 만들어낼 것 같다. 다만 요거에 대한 업사이드가 다른 바이오가 좀 유리할 것 같다. 요 정도로만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제가 지속적으로 조금 힘들 거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이라도 생각을 좀 한번 슈팅이 만약에 나온다면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야기 드려보겠고, 그리고 HLB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빡빡빡빡 기고 있는데 얘는 일단 공매도 이거 척결하겠다고 무상증자까지 했는데 뭐 별 효과 없죠. 그래가지고 제약바이오 업종을 진짜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한 게 바로 HLB다. 진짜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제대로 주도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HLB 먼저 땡길 것 같습니다. 뭐 얼마큼 땡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 HLB 산하에 이제 HLB 그룹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놈을 여러분이 잘 골라가지고 HLB랑 믹싱해가지고 들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또 짧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었네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요즘 여러분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콘텐츠를 이제 할까 말까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 그리고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 사랑합니다. 알고리즘 저 좀 살려주세요. AI 노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